이번 영상에서는 랜드봇 블록 사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드봇으로 챗봇을 만든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적으로 봇을 제작하는 화면으로 돌아가서 봇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관리자 화면에서, 그러니까 메인 대시보드에서 빌더 챗봇, 랜드봇, 웹 챗봇 만들고요.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에서 빈 화면에서 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봇을 만들면 우리 봇 만들기 단계가 있었죠. 빌드, 디자인, 세팅, 쉐어. 그러니까 봇을 구성하고 디자인하고 설정하고 공유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과 설정 부분은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봇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빌드 부분입니다. 이 빌드 부분에서도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이제 뭐 위젯처럼 생긴 조그만 요것을 랜드봇에서는 블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블럭을 추가해서 계속 이어나가서 원하는 프로세스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랜드봇으로 챗봇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블럭을 잘 사용해서 봇을 잘 구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어떤 블록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금 목차로 돌아가서 이번 영상에서는 블록을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캔버스에서 블록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블록 개요, 그리고 기본 블록 세 가지가 있는데요. 메시지 블록, 미디어 블록, 버튼 블록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추가하고 캔버스에 활용할 때 지금 보시는 이 시트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놓은 것인데요. 이렇게만 봐서 잘 파악이 안 되시죠? 그래서 실제 먼저 화면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봇을 만드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자, 우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블록을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고급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많이 사용된, 그리고 기본 블록들, 여러 가지 블록을 한꺼번에 이렇게 목록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죠. 자, 첫 번째, 내가 블록을 추가하려면 우선 이 블록 목록에서 원하는 블록을 클릭합니다. 아쉽게도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낼 수는 없고 원하는 블록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자, 버튼 블록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이 추가됐죠. 버튼을 추가해서 기존의 다른 블록에서 연결을 하는데, 자, 봇의 시작은 웰컴 블럭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웰컴 블럭은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버튼 블럭을 하고요. 여기다가 오케이, 이 정도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버튼에서 다른 블럭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클릭해서 블럭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서 연결합니다. 여기다가 메시지 블럭을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메시지 블럭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위치해 놓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놓고 블럭에서 끌어다가 다음 블럭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블럭까지 실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블럭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화면에서 블록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블록을 선택하려면 물론 기본적으로 한 개의 블록이야 마우스로 끌어서 움직이면 되지만, 여러 개의 블록을 함께 선택해서 움직이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체크가 다 되었죠. 이동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한꺼번에 여러 개의 블록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사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는데, 자, 카피, 이 두 개의 블록을 되는데, 자, 전체의 블록을 선택하면 이때는 복사를 하거나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웰컴 블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웰컴 블럭은 이 봇 전체에 한 번만 포함되고요. 이 블록, 웰컴 블록 자체를 복제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른 블록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카피 하면 카피가 됐죠. 다음에 원하는 곳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페이스트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선택한 블록을, 복사한 블록을 복제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버튼을 또 추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꺼번에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블록을 추가하는 방법이 왼쪽에 있는 블록 목록에서 블록을 클릭을 할 수 있지만 이 종말단에서, 그러니까 이 파란 점에서 마우스로 끌어다가 놓으면 추가할 수 있는 블록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블록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이다 그러면 BU 하면 버튼이 나오겠죠. 또는 제피어는 JA, 제피어 나오겠고요. 구글 시트는 SH 하게 되면 구글 시트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또 메시지 블록 하나 추가하고요. 이렇게 블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면을 다루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왼쪽 상단에 이 캔버스의 크기를 줄이거나, 그러니까 배율을 줄이게 되니까 더 많은 블록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배율을 높이거나 할 수 있고요. 여기는 Alt 플러스 마우스네요. Alt 버튼을 누르고, 맥에서는 옵션 버튼 누르고서 이제 마우스 휠을 움직이게 되면 배율을, 줌을 당기고 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블록 아까 선택할 수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모드는 이동 모드와 이제 선택 모드가 있는데, 이동 모드인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이동을 할 수 있죠. 선택 모드인 경우는 움직여도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 스페이스바 있죠. 길다란 버튼,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화면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기, 다시 되돌리기, 언두, 리두 기능도 있고요. 여기서 숏컷, 단축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캔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화면을 돌아가서 볼까요? 자, 블록을 추가하려면 왼쪽에 있는 패널에서 원하는 블록을 선택해서 추가하고, 그리고 블록들끼리는 마우스로 끌어서 이 파란 점에서 연결하죠. 연결하고, 또는 끌어서 팝업이 나타나면 여기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거나, 또는 마우스로 화면을 이제 스크롤해서 원하는 블록을 찾아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블록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여러 개의 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웰컴 블록은 이 전체 챗봇 내에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삭제할 수도 없고 복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캔버스를 다루는 그런 화면을 다루는 그런 방법은 왼쪽에 있는 그 왼쪽 패널 아래에 있는 줌인, 줌아웃, 그리고 선택 모드와 이동 모드로 변경하기, 리두, 언두, 그리고 숏컷, 즉 단축키 확인,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 사용하는 방법, 화면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블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블록은, 자, 기본 블록, 이센셜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블록을 추가하는데 기본적으로 블록을 다루는 인터페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플, 어드밴스드, 기본 모드와 고급 모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모드를 사용해서 그냥 블록들을 보고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심플 모드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그 그룹화된 그런 이제 목록을 보고 선택을 하면 해당 블록이 이렇게 쭉 목록처럼 보여지고요. 원하는 블록 또는 궁금한 블록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블록에 대한 설명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모드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자, 모드가 심플 모드 그리고 어드밴스드 모드 있었죠. 어드밴스드 모드는 뭐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심플 모드는 초보자에게 적합한 모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샌더 메시지를 보내려면,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챗봇, 랜드봇 방문자에게 뭔가를 표시하고 보여준다는 의미이죠. 자, 클릭을 해보면 자, 메시지 버튼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질문을 한다. 질문한다는 것은 챗봇 방문자에게 뭔가 입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sk a question 클릭하면 이만큼 여러 가지 질문 받는 봇들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봇에 마우스를 올리면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잠시 돌아가서 자, 전체 이제 블록 구성을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블록은 크게 뭐 입력, 출력, 처리 제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입력 블록은 흔히 말해서 아까 보셨던 이제 퀘스천 블록들인데요. 즉 사용자가 뭐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는 블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예요? 주소가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 뭐예요? 뭐 이런 것들이 퀘스천 블록이고요. 출력 블록은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정보는 과 같습니다. 등등 사용자에게 텍스트 또는 뭐 이미지 동영상들을 보여주는 출력하는 블록이고요. 대표적으로 이 메시지 블록이 출력 블록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처리하는 블록들도 있는데요. 보시면 플로우 오퍼레이션스, 주로 이제 흐름을,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그런 블록들, 인티그레이션스와 파워업스 블록도 비슷한 블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로우 오퍼레이션 블록이죠. 자, 그리고 이제 메시지 블록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샌더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메시지 블록입니다. 곧 사용자에게 텍스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미지와 동영상을 함께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변수 값을 보여주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예시를 들 때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름을 보여준 게 있었죠. 이전에 사용자가 입력받은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변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버튼 블록은 기본적으로 메시지 블록에다가 사용자들이 클릭을 할 수 있는,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블록들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미디어, 버튼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되는데요.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CT에는 이렇게 메시지 블록 사용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좀 더 화면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들이 많네요. 우선 전체적으로 전체 블록들을 선택해서 자, 선택하고 삭제해서 새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록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그렇죠. X 버튼 누르고 뭐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 있는 축소 라벨을 클릭하면 왼쪽 패널이 사라지고요. 다시 클릭하면 패널이 늘어납니다. 자, 보는 모드가 심플 모드와 어드밴스드 고급 모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고급 모드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뭐 입력해서 타이핑해서 찾을 수 있지만 블록 구성된 것들을 한번 볼까요? Most used, 주로 많이 사용하는 블록들을 여기 보여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본 블록, 지금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블록들이 기본 블록이죠. 메시지 블록, 버튼 블록, 미디어 블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는 퀘스천 블록,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는 블록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플로우 오퍼레이션스는 어떤 프로세스,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블록들입니다. 인티그레이션스, 다른 서비스와 통합,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 파워업스는 파워를 더해주는 고급 블록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블록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이센셜 블록의 세 가지 블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뭔가 출력을 해주는 것이 메시지 블록입니다. 지금 웰컴 블록도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몇 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록은 섹션을 추가해서 더 긴 복합 블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웰컴 블록 같은 경우도 구성이, 자, 이 부분이 메시지 블록이죠.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블록은 미디어 블록, 버튼 블록, 이렇게 세 가지 블록이 합쳐진 웰컴 블록입니다. 먼저 메시지 블록을 한번 선택을 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환영합니다 정도로만 하고요. 메시지 블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봇이 어떤 일을 하는 봇인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미지도 잘 활용하면 중요한데요. 이 봇 활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 버튼, 그래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자, 시작하기,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합니다. 시작하기라는 말과 비슷하죠. 이제 시작을 하면 본격적으로 봇의 프로세스가 정의가 되는데요. 자, 이 봇이 어떤 봇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인사봇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는 봇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봇은 소개봇 형태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물론 디자인 설정은 나중에 하겠지만, 쉽게 제목을 변경하는 방법은 이 제목에 커서를 올리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자, 소개봇 엔터 치면, 자, 이렇게 봇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자,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시작하기에서 들어오면, 자, 이 봇은 소개봇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홈페이지나 뭐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런 봇을 노출시켜서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해서 클릭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이고, 또는 어떤 회사이고, 저는 무슨 일을 합니다, 또 연락하시려면 어디로 연락하신다는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런 봇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개봇은 한 3가지의 섹션 정도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가지는 기본적으로 뭐 about, 서비스, contact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나한테 연락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3가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소개봇인데요. 이 소개봇을 구성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야겠죠. 저는 이태원 쌤 소개봇입니다 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메시지 봇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메시지 봇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기도 해야겠고, 그리고 뭔가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메시지 봇은 다른 봇으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화면을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 블록은 메시지, 미디어, 버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메시지 블록에서 플러스를 클릭하면 하나의 이제 추가 블록, 섹션이 새롭게 추가되고요. 이 추가된 섹션은 기본이 메시지이지만 미디어 탭을 클릭하면 미디어 블록으로 변환하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블록으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다른 블록들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이 버튼 블록 사용도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자, 메시지 봇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봇을 사용할 때 메시지 봇을 사용할 수도 있고, 메시지 블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우선 이렇게 미디어 블록 또는 버튼 블록, 이렇게 다양한 블록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의 특정 부분에, 그러니까 블록의 이제 기본 화면에 마우스를 올리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클릭하면 다른 블록을 이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 블록에 마우스를 올리면 맨 왼쪽에 다른 블록으로 변환하는 것도 있어요. 메시지 블록을 변환하기 위해서 버튼 블록으로 변환하면, 자, 버튼 블록으로 이렇게 변환합니다. 이렇게 이
이 변환 버튼을 클릭할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된 내용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버튼으로 변환하면 자, 내용이 다 사라집니다. 자, 언두 선택해서 자, 다시 돌아갔고요. 이제 좀 더 한번 자, 버튼 다른 블록들은 일단 삭제를 하고 자, 지금 메시지 보드입니다. 메시지 보드는 아까 텍스트를 입력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미디어 또는 메시지 전환할 수 있고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메시지 블록이 되겠죠. 여기서 밑에 자, 저는 누구누구 소개봇입니다 라고 하면 다른 메시지 하나, 이거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메시지를 추가해서 자, 이번에는 메시지를 미디어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디어 이미지 중에서 직접 업로드하거나 웹에 있는 이미지 주소 또는 GP 이미지라고 해서 자, 이제 움짤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재미로 해볼 수 있겠죠. 저는 무엇으로 해볼까요? 자, about 우선 저는 요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됐고요. 여기서 다시 플러스를 클릭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버튼으로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버튼을 만약에 삭제한다면 이 메시지에서 자,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보십니다 라고 해서 다음으로 이동하려면 바로 이렇게 새로 마우스로 끌어서 새로운 버스를 만들면 바로 이어서 흘러가겠죠. 이때 소개 보십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볼까요? 환영합니다 해서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소개 보십니다 나오고 바로 넘어가게 됐죠. 실제적으로 이어져 있는 다른 블록이지만 같이 붙어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미리 보기 환영하세요 시작하기 클릭하면 소개봇입니다 보여주고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바로 이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자, 한 블록에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갈 때는 클릭 또는 터치 이후에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겠죠. 저는 이태원쌤 소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고 선택을 버튼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여기서 자, 플러스에서 이것을 버튼으로 변경하고요. 뭐 할까요? 이태원쌤 소개라고 놓고 자, 두 번째 버튼은 제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무슨 였죠? 예, 연락하기.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을 만들어서 소개하게 되면 소개할 수 있는 블록으로, 서비스하면 서비스를 소개하는 블록으로, 연락하기 블록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 블록에서 버튼과 미디어를 추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버튼인 경우는 바로 버튼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다음에 여기다 버튼 그래서 이태원쌤 소개하고 플러스에서 제공 서비스 연락하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이제 미디어를 추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버튼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버튼 블럭은 삭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태원쌤 소개해서 이곳에서 자, 이태원쌤 소개를 클릭해서 이곳에서 버튼 블럭을 만들고요. 소개하는 버튼 블럭입니다. 제공 서비스 버튼 블럭. 자, 마지막으로 연락하기에서 버튼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서 봇을 구성을 하죠. 화면 제가 조금 확대를 그런데 조금만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봇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 봇 사용하는 방법들, 봇 자주 사용하는 기본 블록들, 그러니까 메시지 블록, 버튼 블록, 미디어 블록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좀 더 진도를 나가 볼까요? 자, 지금 이태원 쌤 소개 블록입니다. 그러면 이태원 쌤 소개 블록이죠.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좀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소개 보시니까 제가 무엇을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넣으면 될까요? 자, 이태원 쌤 소개 하고, 자, 저는 마케팅 자동화 분야를 교육합니다. 자, 화면을 좀 확대를 해 볼게요. 다른 블록들은 좀 치우고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자, 저는 마케팅 자동화 분야를 교육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인지, 자, 어떤 분야일까요? 자, 랜드봇 제작 및 활용. 자, 이 부분 워드 프레스 제작,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 도구. 자, 이렇게만 텍스트를 입력해 놓으면 별로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자, 텍스트를 넣으면 아래 여러가지 추가적인 옵션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점 3개 메뉴를 클릭하면 좀 더 다양한 그 편집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첫 부분은 H를 클릭하면 헤딩입니다. 큰 글씨로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마케팅 자동화 분야를 교육하는데, 이런 3가지 분야를 교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목록을 표시하게 되면 훨씬 더 보기 쉽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원한다면 여기서 HTML 태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스펜 컬러, 자, 컬러가 아니라 스펜 스타일은, 자, 이렇게 해서 컬러 레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워드, 자, 여기서 닫고 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워드프레스에 해당되는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밑에, 자, 여기서 엔터 한 다음에 자, 기호를 하나 넣어 볼까요? 자, 기호를 넣고 홈페이지에서 보기라고 넣고, 여기서 자, 선택을 한 다음에 더보기에서 링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https get-social.kr에 about 이렇게 해서 입력하게 되면, 자, 이 링크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직접 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태원 쌤 소개하면 소개하는 부분으로 오고요. 이 소개를 마치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 이제 뭐 주로 교육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추가 메뉴에는 교육 프로그램 안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버튼을 하나 더 넣어서 돌아가기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돌아가기를 클릭하면 다시 이 소개봇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교육 프로그램 안내를 클릭하면, 자, 여기서 다른 블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이 버튼에 있는, 자, 마우스로 끌어서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지만, 자, 버튼 옵션을 상세 설정을 하려면 버튼에 있는 점 3개 오른쪽에 있는 3점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왼쪽 패널에 버튼을 자세히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자, 위에 있는 내용들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우선 밑에서 버튼 정렬, 현재는 기본적으로 호리젠털이면 이제 수평선이 가로죠. 버티칼로 하면 세로 배열로 정리가 되는 거고, 순서를 랜덤화이즈니까 그냥 랜덤으로 임의로 표현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그냥 놓겠죠. 그냥 보여지는 대로 표시되게. 그리고 선택한 옵션이 많은 경우는
입력해서 선택할 수도 있게 할지 옵션도 있고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선택한 값을 변수로 입력을 받는데 변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자,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 안내,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교육 프로그램 안내를 좀 더 자세히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버튼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텍스트 버튼이 아니라 아이콘, 이미지 뭐 다양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한번 아이콘을 선택해 보면, 자, 이런 아이콘, 이 내용이 뭐였죠? 이게 교육 프로그램 안내였으니까, 자, 근데 아이콘이 많아서 이렇게 잘 깨끗하게 보이진 않네요.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뭐 사람 내지는 공부하고 있는 아이콘을 보여주고 싶은데 찾는 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콘이 표시되죠. 교육 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이모지에 오히려 공부하는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일단은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스터널 링크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외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 만나면, 자, https 하고 getsocial.kr에 education 프로그램 하고 외부 주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 보통 일반적으로 버튼은 이 버튼에서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버튼에서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클릭해서 외부의 다른 홈페이지로 빠져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여기 이 버튼의 끝에 다른 부분을 연결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 버튼 블럭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그 시트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버튼을 만듭니다. 버튼을 만드는데 우선 버튼을 메시지 블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블럭에서 좀 더 추가,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메시지를 추가했고요. 예, 뭐 설정, 삭제, 복제도 있습니다. 추가한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그 서식을 좀 클릭해서 많은 인라인 편집 메뉴를 보고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링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에 이 플러스 해가지고 버튼을 만들었고요. 버튼 또 플러스해서 한 2개 정도 더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 3개를 클릭한 다음에 이 버튼 블럭을 상세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서, 자,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 가로 정렬, 뭐 세로 정렬 부분도 있었고, 뭐 랜덤 등등등 필요하면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이 버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교육 프로그램 안내라는 버튼에 대한 상세 설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타일 그리고 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완성된 그 버튼에서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미리 보기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하면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해서 소개 보십니다.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소개, 제공 서비스 연락하기. 이 2개의 블록은 제대로 아직 뭐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소개 버튼을 클릭하면, 자, H 지정돼서 이제 제목이고요. 내용,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HTML도 지정할 수 있었고, 링크입니다. 클릭하면 외부에 빠져나가서 이렇게 지정하겠죠. 실제로 이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자, 그리고 버튼을 우리가 허리젠털이 아니라 버티컬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위에 사라졌군요. 밑으로 표시가, 순서가 지정이 되고, 이모지를 넣을 수 있었고 아이콘도 넣을 수 있었죠. 지금 이모지를 넣었습니다. 자, 교육 프로그램 안내 클릭하면 다시 외부 링크로 이렇게 연락되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블록 사용법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을 추가하는 데는 이제 블록 목록을 볼 때 심플 모드, 어드밴스드 모드가 있었고, 블록을 클릭해서 화면에 배치한 다음에 마우스로 선을 끌어다가 이어서 연결하면 됩니다. 여러 블록들을 선택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삭제할 수 있었고요. 블록을 추가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블록 패널에서 클릭해서 추가하든지, 아니면 이 버튼 같은 이런 종말점에서 파란색 점에서 마우스로 끌어다가 여기서 팝업 형태에서 버튼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이 스크린 화면 캔버스를 잘 다루는 방법은 자,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화면 줌 아웃, 줌 인, 그리고 화면 이동하는 모드, 선택 모드 변경할 수 있고, 리드, 언두, 이전,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죠. 다음에는 자, 랜드버 블록 우리 두 가지 모드로 심플 모드와 어드밴스 모드로 나눠 볼 수 있었고요. 블록 종류 한번 살펴봤죠. 기본적으로 자, 이제 이센셜 모드는 많이 사용하는 3개의 여기 있다. 많이 사용하는 3개의 블록들을 말하는데, 이 블록들은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메시지가 버튼이 될 수도 있고요. 메시지가 미디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버튼의 종류를 대략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여기 메시지, 이건 메시지 버튼, 메시지 블럭이고요. 나머지는 퀘스천 블럭들, 즉 사용자들에게 뭔가 입력을 받는 입력 블럭들이죠. 그 외에 이제 플로우 오퍼레이션, 즉 어떤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그런 블럭들도 많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메시지 블럭, 대표적인 출력 블럭은 이제 메시지 블럭인데, 샌더 메시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에게 텍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수값을 보여주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고 퀘스천 블록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퀘스천 블럭에서 변수를 사용하니까요. 자, 버튼 블록,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서 어디론가 분기, 이동을 하는 형태였죠. 메시지 블록은 서로 변신, 그러니까 서로 호환될 수 있었고요. 자, 메시지 블록이 이렇게 미디어 블록 또는 버튼 블록이 될 수도 있었죠. 버튼 블록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블록인데, 사용하는 방법 한번 쭉 실행을 해 봤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기본 블록이었고요. 다음에는 퀘스천 블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